노크에 대한 감정적인 나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이즈너 테크닉 훈련에서 빠질 수 없는,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빠질 수 없는 훈련 중에 하나가 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노크를 듣고 그 노크가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 혹은 그 노크가 시사하는 어떠한 의미를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는 레페티션의 첫 번째 모먼트를 겪게 되는데요.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본인의 집에서 할 법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상대 배우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배우의 첫 번째 노크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우는 정말 나와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도 그녀의 집에 자주 왕래하는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크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정적인 의미들이죠. 물론 노크를 한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의미와 노크를 듣는 내 집에 있는 사람의 감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는 이제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노크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해요.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계시는 인디펜던트 액티비티를 하는 배우는 그 노크에 대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에게는 혹은 그녀에게는 조심스러운 노크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 노크 소리가 다급한 노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급한 노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노크에 대한 감정적인 나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먼트는 노크를 들은 내가 answer the door,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러 가는 나의 행동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 노크가 주는 자극에 대한 저의 신체적인 반응, 이것이 문까지 가는 거에 대한 행동을 결정지어 준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뛰쳐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배우의 그가 선택한 어떤 상황과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문 열고 우리는 뭘 하냐 하면 그 노크가 나한테 준 의미를 문 밖에 있는 상대 배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노크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에게는 이 노크가 급한 노크로 들렸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문 밖에 있는 배우에게 너 급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배우는 저와 다른 온도를 가진 배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나 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 급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에 그 노크가 본인한테 어떤 노크였는지 스스로는 알 거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레페티션 훈련이 이어서 진행되는 건데요. 나는 문 열고 너 급해 라고 이야기를 한 나는 상당히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빠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다급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제가 있겠죠. 그러면 문 밖에 있는 이 친구와 계속해서 레페티션을 거기에 서서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서 그 바느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느질을 함과 동시에 상대 배우는 너 바빠? 나 바빠. 여기서부터 레페티션이 쭉 이어지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레페티션을 위한 리피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자극이 어떠한 주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reacting,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